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된 이제 HLB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요 팩트 정리 한번 해보고 이제 대응 방법이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상 3상 탑라인 발표한 다음에 1차 지표인 이제 OS,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는 나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좋은 결과는 아닌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옵디보랑 이제 론서프가 있죠. 옵디보랑 론서프가 있는데 뭐 요 기존 제품군들이랑 이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2차 지표인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 이제 중간 값이죠.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옵디보랑 이제 론서프 경쟁 약물에 대해 뭐 유의미한 효능이 있다. 유의미하다. 요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살짝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자료는 이제 리서처 TV님 허가를 받고 이제 제가 사용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온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리보세나입이 중국에서 이제 시판 중이고 이제 뭐 이렇게 전체 생존기간에는 다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사이람자나 사이람자 파클리탁세 이렇게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도 뭐 이런 제약이랑 바이오 쪽에는 이제 굉장히 깐깐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식약처 승인이 나와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번 탑라인 발표 같은 경우는 이게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게 숫자를 정확하게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옵디보 뭐 기존에 뭐 5.26개월이었고 론서프는 5.7개월인데 비슷하다. 이렇게만 나왔죠. 이게 1차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2차 지표 같은 경우는 옵디보랑 론서프랑 경쟁 약물 대비해서 이런 뭐 유의미한 효능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수치를 발표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고 어느 정도 미달됐으니까 이게 유의미하지 않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만 얘기를 했어요.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유의미한 효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정확한 거는 이제 유럽 종양학회 죄송합니다. 여기 2019에요. 2019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 요거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겠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비슷한 결과인데 우리한테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저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기관에 있는 기관 투자 분들한테는 공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애널리스트 분이 뭐 한 5점 요거보다 약간 높은 5.8, 뭐 5.9 이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명회에서도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뭐 정보를 뭐 따로 이제 제시를 받은 것 같아요. 기업에서 기관에다가.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표가 기존에 보시면은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했을 때 뭐 더욱더 뭐 목표로 할 수 있는 6.4개월 뭐 요 정도를 목표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요게 미달됐다 뭐 요런 가능성일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고 했어요. 부작용이 적다고 했으니까 요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요거는 HLB 말고 LSKB 쪽으로 가시면 돼. LSK 바이오 쪽, 바이오파마 쪽으로 가시면은 나옵니다. 이게 다른 승인된 약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옵디보랑 론서프를 말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게 좀 부정적인 뜻인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생존 뭐 이 부분이 이제 엔젤 연구의 뭐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1차적인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뭐 요 무진행 생존 기간 죄송합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반응한 게 나오는 게 전체 반응률 같은 경우 ORR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발표를 안 했고 어딘가에서 삐걱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태면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자분들은 이런 거는 다 제껴두고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FDA에서 승인받기 어렵다. 왜 어려운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요 부분이 좀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수치가 어떤 부분이 미달됐고 얼만큼 미달됐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다 집계가 안 됐다고 해요. 집계가 되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집계가 아직 완벽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팩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 오늘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진양권 회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치 도달 못했다. 이게 팩트인 거고 HLB에서 노린 게 안 된 거죠. 노림수가. 그래서 1차 평가 지표가 미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한 10월 초쯤 되면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 4개월은 아니지 3개월 좀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제가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반의 성공. 근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는 절반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보시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절반의 실패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바이오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는 절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이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중국에서 이제 뭐 임상 결과 나온 것도 이제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결과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항소작이랑 해가지고 뭐 한 건데 이것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식약처가 큰 건을 하나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나 뭐 FDA나 이쪽까지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훅 밀려갖고 이거를 오늘 뭐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OS가 1차 지표가 전체 생존 기간이 아주 좋게 나오진 않았다. 뭐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5.8에서 5.9 정도, 9개월 정도 요 정도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닌데 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나온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 시장에 나오는 반응으로 봐서는 뭐 이건 실패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옳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패가 나왔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지난번에 공매도 말씀드렸죠. 14일하고 18일하고 20일하고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있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확인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매도를 더 많이 안 했어요. 기존에 있던 공매도 쳤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24만, 29만, 32만인데 어떻게 보면 평균 내면 이거보다 조금 적은 정도니까 비슷하다고 칠게요. 그 정도니까 뭐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뭐 엄청 강하진 않았고
이제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던졌죠. 보험이랑 뭐 투신이랑 이런 데서 많이 던졌는데 특히 사모펀드에서 좀 뭐 강력하게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받았는데 이거는 오늘 받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지금 긍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진양곤 회장도 이거 FDA 승인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거 가지고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 회장님이 진양곤 회장이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는 아니죠.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HLB 같은 경우는 기존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부작용 확률이 좀 낮고 이미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히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존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중국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지금 이미 판매 처방이 잘 나오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신약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근데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수치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치가 나와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반응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설은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가설 세우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요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던 게 이제 지금은 3차 치료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이성 위한 3차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2차 치료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이람자랑 지금 이거 그냥 다시 꺼내드리면 되겠구나. 자, 기존에 요거를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9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존에 사이람자랑 파클리탁셀이랑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효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표준 치료제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도전을 하겠다 이건데 자, 사이람자 뭐 단독으로 진행된 것보다 약간 높은 정도고 뭐 이러면은 뭐 이 사이람자랑 파클리탁셀에 대한 이 유효성의 9.6개월 기간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병용요법으로 치면은 단독요법과는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몇 개월을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결과로 치면 이미 이거보다는 한 6개월 정도는 5.8개월에서 5.9개월, 5.8개월로 계산해도 0.6개월 정도는 더 살 수 있는 뭐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임상에 대해서 의심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임상까지 의심하는 건 아니다. 이건 팩트예요. 다른 임상은 잘 진행이 될 거고 여기 나온 유효 데이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파이프라인 쪽에다가 대조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확률을 높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 없는 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수치를 정확하게 좀 공개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공개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고. 이건 완벽한 실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완벽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고 1차 지표, 2차 지표가 평가 지표들이 아주 뭐 최악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치를 비공개한 게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요게 팩트인 거고 시장이 이렇게 뭐 안가 나오고 하는 거는 다른 임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기자분들이 열심히 퍼나르고 있죠. 클릭수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뭔가 공매도 세력이나 여기저기서도 같이 들어오기도 좋고 실제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는 실패에 대한 거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팩트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이고 중국에서 잘 판매가 돼서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기존 신약 3상보다는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요 부분은 기대한 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는 2차 표준 치료제인 이제 뭐 바클리탁셀이랑 병용요법 하고 있죠. 병용요법 들어가고 있고 이제 간암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제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캄렐리주맙이죠. 요거 임상 3상으로 바로 진입했죠. 3상으로 해서 이제 진행성 간세포암 쪽으로 해서 진행 중이다. 바로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임상 결과를 FDA에서 승인해가지고 요 부분에서도 뭐 임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결과가 성공이라고 나올 때까지 임상 성공이다라고 나오고 시판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언제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임상 부분이 많이 뭐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뭐 다른 걸 또 기대해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응이 또 중요한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대응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큰 틀로 그냥 따져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 기업에 다른 파이프라인 있죠. 파이프라인을 믿고 조금 기다리느냐. 이거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랑 달라요. 다른 파이프라인을 믿고 기다릴 거냐랑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다.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기대감이 있다. 다른 걸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넘겨놓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주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이전하면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전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이거 불안하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타당한 겁니다. 이 기업이 지금 이번에 좋게 안 나왔는데 뭘 믿고 기다려? 그거 아주 타당한 의견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오늘 하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으면 내일도 아마도 개파락이 나오겠죠.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그럼 4만원대인데 4만원대가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아, 이렇게 손실이 좀 나와 있어도 내가 정리를 할 것이냐, 현금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금 확보하고 수평 이동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 종목이 당장은 올라가기 어려울 테니까 다른 종목으로 해서 반등을 꾀하느냐. 이거 굉장히 항상 말씀드리죠. 밀려 있을 때 수평 이동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직 밀려가지고 못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가 다 뭐 예를 들면은 HLB 같은 경우는 뭐 20% 내가 들고 있다. 내 투자금 중에서 한 20%를 들고 있다 치면은 한 절반이라도 정리해가지고 아깝다 싶으면 절반이라도 정리해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절반을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높은 뭐 반도체 계열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옮겨 놓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2차전지 전기차 쪽이 좀 양호했는데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 중간에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작은 의미 갖는 구간은 있는데 이런 구간은 뭐 이미 끝났으니까 하단을 보면은 아예 내일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 봐야 돼요. 보시면은 자 43,500원 구간 요런 구간까지도 열려는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지지선이 의미가 없다고 했죠. 내일쯤 지금 오늘만 봐도 공포 구간에서 던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공포 심리에서 던지는 거고 그렇게 던지신 분들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내려가다 보면 공포감이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 기사는 자극적일수록 좋잖아요. 점점 더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끌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뭐 심리적 약세를 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내려갈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다른 바이오 쪽으로 이동할 거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니까 IT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여름 관련주 같은 쪽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가더라도 이렇게 절반 정도는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절반 정도를 이동해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뭐 여론 관련주든 IT든 트레이딩을 하다가 그거 트레이딩해서 조금 더 회복한 다음에 절반을 여기 다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HLB 뭐 한 3개월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3개월 뭐 며칠 있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수치랑 뭐 다 결과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유럽에서 나온 결과를 유럽 종합학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43,500원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36,500원이고 그 다음은 28,000원인데 여기 수치가 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500원 그리고 36,500원 28,000원 이거는 옛날에 제가 매매할 때 그어놓은 거죠. 이거는 2017년 2018년에 매매할 때 그때 이미 그어드린 자료인데 아직 남아있네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해서 이제 저항 라인 설정하고 했었으니까 뭐 36,500원 요런 구간을 이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나 뭐 며칠 안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급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 그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요거는 예측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 요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암을 정복한다는 게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암을 정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받고 있던 그리고 기존에 히스토리가 있던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요렇게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는 거 보니까 FDA랑 계속 얘기는 해본다고 해요. 지장권 회장이 이 기업 차원에서 FDA랑 이 결과값을 놓고 계속 이제 뭐 대화는 해본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요.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진 회장이.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뭐 확률을 높게 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는 저한테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은 반등이 나올 때 뭐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던지 하고 그리고 그걸로 매매를 하다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난 이 종목이 꼴도 보기 싫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개인의 이제 스킬과 개인의 이제 매매하는 스킬이죠. 매매 스킬과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 뭐 기준, 원칙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해서 뭐 이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냥 정리해서 이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 이동하는 게 나머지 이제 2차 표준 치료제 쪽이랑 뭐 간암 쪽이랑 이게 안 될 거라고 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는 또 다시 볼 계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킬 쪽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지 요거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파클리탁셀이랑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요런 임상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보유해봐도 좀 기다려보는 게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진양권 회장이 뭐 시총 1위 가겠다 이러면서 뭐 큰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해도 제가 볼 때는 잘가 2,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위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니까 팩트는 인정해야죠. 빠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대감만큼 뭐 그 주가 상승을 이루지 못했다 요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임상 실패로 해서 이제 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황 보는 것보다는 조금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조금 확률을 좀 높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던 영상들이 갑자기 삭제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옳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경력이 길어서 대응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테마 돌아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건데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삭제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잔잠해졌을 때 다시 한번 보고 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LB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쪽도 있죠. 그래서 확률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HLB하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오늘 HLB가 이렇게 나오니까 메지온도 이제 막성 루머가 나오고 있죠. 근데 메지온 측에서는 그 근거 없는 루머다.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다.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HLB도 지금 뭐 탑라인 발표하는데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지온이 지금 결과가 나왔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요건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능성 좀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바이로메드가 아니지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도 말씀드렸는데 요 경우도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뭐 관점은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헬릭스미스까지도 실패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3상 가면 그래도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임상 3상의 뭐 성공할 확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할 확률도 뭐 한 55% 정도다. 이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것도 엄청난 거라고. 연구 후보 물질 테스트하고 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1%도 안 돼요. 동물 실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은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임상 1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상 1상 이상이 진짜 지옥의 문이고 1상 이상 이쪽은 지옥의 문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임상 3상까지 가는 건데 3상까지 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대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확률을 다른 쪽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긴 하다. 대신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로메드랑 제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이로메드 입에 너무 붙었네. 헬릭스미스랑 HLB 뭐 이쪽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말씀드렸고 메지온의 유대나필 이쪽도 가능성을 뭐 꽤 보고 있고 뭐 강스텐 바이오텍도 뭐 그 가능성 꽤 보고 있고 근데 신라젠은 조금 낮게 보고 있고 요 내려갈수록 좀 확률을 좀 낮게 보고 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HLB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랑 함께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던 이런 임상이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대응은 다른 계좌로 넘기면서 이 HLB라는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이제 뭐 기대감이 있다. 난 이 파이프라인의 그냥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이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과가 발표 났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발표 났는데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그러지 뭐 아주 뭐 최악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 HLB에서 발표한 것까지는 정말 나쁜 걸 발표 안 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항상 염두를 해놓으세요. 지금까지 발표한 거는 수치 발표를 안 했지 말하는 것만 보면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객관적 반응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사망자가 많이 나오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이제 유효한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요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악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통계 수치가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요런 정도의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면은 다른 병역요법으로 하는 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들만 버티는 거지 그냥 들고 있으면 오르겠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리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 정리하는 거 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절반씩 정리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뭐 절반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최소한 3분의 1씩 3번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 정리해서 뭐 다른 뭐 IT 기업에 넣는다던가, 그리고 3분의 1 정리해서 뭐 전기차 쪽에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3분의 1 정리해서 이것도 다시 IT 쪽에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이제 반등 시에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나는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3분의 1씩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감하다 하면 절반씩 2번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시도 이 종목을 들고 싶지 않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반씩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좀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기운 내시고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탁론 쓰시는 분들이랑 이제 신용 쓰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요런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운 내세요. 이렇게 해서 밀려서 만약에 위에서 뭐 내일까지 뭐 해가지고 정말로 나는 고점에서 사서 뭐 반토막 이하로 밀렸다, 뭐 10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토막 이하로 밀렸다라고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일부라도 복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제 교육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섹터에다 전 재산을 다 넣거나 한쪽 종목에다가 전 재산을 넣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교육 영상 항상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인드 특강부터 무조건 보시라고 했어요. 마인드 특강부터 해서 지금 기술적 분석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특강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빵을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빵 하시면은 조금 나눠서 해야겠죠. 뭐 그분들은 3분의 1, 4분의 1씩 나눠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적어도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서 옮기는 게 맞아요.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내가 뭐 나한테는 정말 작은 돈이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뭐 예를 들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건 없다 생각하고 넣었다 하시는 분들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몰빵을 하셨다,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10에서 20% 정도 이 종목에 진짜로 무리해서 많이 넣었다, 확률을 높게 봤다 해도 한 30%대 정도까지가 한계다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만약에 최대로 해서 내가 30% 풀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3분의 1씩에서 정리를 해서 나가시고 요거를 천천히 복구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70%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복구를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해서 극복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최악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 이거는 교훈으로 삼으시면 돼요. 교훈으로 삼고,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죠. 마음은 아프지만 이 기업을 욕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임상 실패하고 싶어서 뭐 실패하고 유효한 데이터 값을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만 보면은 뭐 최악은 아니에요. 이게 뭐 본인들이 말하는 유사한 결과, 기존 뭐 이런 약품들과 유사한 결과, 뭐 이런 뭐 무진행 생존기간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효능 이렇게 나온 거는 최악은 아니에요. 근데 발표 안 한 수치 중에서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은 했으니까 다음 뭐 임상을 봐야겠죠. 그래서 바이오가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고, 기업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여러분보다 이 기업이, HLB라는 기업이 더욱더 LSK바이오 쪽에서 더욱더 성공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응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같이 커나갈 생각을 해야지, 도저히 난 이 기업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바이오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임상하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수차례 실패 나오잖아요. 꾸준히 실패 나오잖아요. 네, 그런 뭐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도 임상에 꾸준히 실패하니까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고, HLB 같은 경우도 임상이 요거 하나가 끝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실망스러울 텐데,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애초에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기업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병용요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뭐 욕하기보다는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제 관심을 끊던가 응원을 해주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K바이오가 이제 세계 시장을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사업이 잘 되고 제약 사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응원을 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해주시고, 아닌 분들은 욕이나 하지 마시고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가지고 빠르게 복구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 투자자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상한 날이긴 한데 좀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낙폭이 과도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기다려서 반등 시점을 노리시고, 뭐 낙폭이 좀 제한된다 싶으면은 빠르게 일부라도 정리해서 교체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시황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요거 다음에 바로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